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21세기형 돈 관리의 가장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용자산만 마련하면 인생에서 성공한 거죠. 사실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은퇴자산 정도 마련되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자산가들은 하늘이 도와주셨던 어떻게든 능력이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을 보통 사람들의 자산 관리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익이나 세금, 아마 돈 있는 분들한테 가서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그러면 바로 이 세금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한 해에 나한테 나오는 세금만 해도 적지 않은 부분이고 그 세금은 내 재산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모든 자산들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어디에 내가 몰래 숨겨둔 그런 것까지도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명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21세기형 돈 관리를 빨리 마인드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내 돈을 지키고 절세 방안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아우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서 행복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사이에 또는 친구들 사이에 이 돈으로 인해서 불신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돈인가 행복인가?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내 돈을 잘 지키고 잘 굴리고 또 내 돈을 잘 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수준이나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산가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집 버리고 시대의 부류를 쫓아서 좀 써야 될 건 쓰고 수익을 올려야 될 건 수익을 올리고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절세 방안이고 원하는 돈 관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자산가를 위한 돈 관리가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자산가들이 내 돈 관리를 좀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산 목록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예전 방송을 조금 돌이키셔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말한 내 돈이 과연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재무상태표라는 걸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맞춰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산 항목들을 일일이 평가하셔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주거용 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이다. 5억 적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차가 3천만 원짜리다. 3천만 원 적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게, 지금 하고 있는 내 상점이 한 권리금 포함해서 1억 5천 받을 거다. 적으시고요. 예금이 5천만 원 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의 총합이 15억이구나. 이렇게 먼저 자기를 파악하셔야죠. 두 번째는 이 자산이 다는 아니죠. 부채도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예전에 저랑 같이 하셨을 때는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그렇게 적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놓고 내 자산 목록을 정리해서 거기다 쭉 적어보시면 내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저 사람 말대로 강의하는 제 말대로 나는 모든 재산이 집밖에 없구나. 나는 모든 재산이 예금하고 보험에만 가 있구나. 나는 거의 전부가 부동산이네. 이런 문제점을 느끼셔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확인하셔야죠. 나는 절세를 할 거다. 나는 수익을 올릴 거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돈 관리는 굉장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후퇴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문제가 나타나면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금하신 분들은 계속 예금하고,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게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의 해결 방법은 이야기를 다 듣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효과적인 자산을 관리하도록,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밥 먹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이고 몸은 내가 주인이지만 내 몸에 대해서 어쩌면 의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내 몸 맨날 내가 이제 뭐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걸 하지만 결국 그 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병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돈도 주인은 여러분이지만 결국 관리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전문가의 손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절세죠, 절세. 이 절세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과 절세는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만큼 절세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산 운용 그리고 절세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에 걸려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자산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자금 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세가 되는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이거는 양도차익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30,000원에 팔아도 2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펀드. 수익이 1억이 생겼지만 과표는 1,000,000원밖에 안 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절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절세에 관련된 상품을 해야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금, 부동산, 세금 많이 내면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과 절세를 위해서도 자산가들은 이 금융상품을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돈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시고 문제가 생겨서 잘 안 풀리고 짜증나고 막 그 혈압이 올라가고 물수건 이렇게 동여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풀려야만 다리를 뻗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근심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돈 때문에 비롯돼요.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있는 분들은 그 돈 때문에 근심이고 화근이 생기니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불공평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산가들을 만나보면서 자산가들 중에서 행복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베풀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행복한 억만장자죠. 또 내가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해서 그것이 행복하면 행복할 수도 있죠.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그것도 행복한 억만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뺏기지 마시고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경우에만 자산가에 여러분들이 반열에
자산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돈은 걱정거리거든요. 없어도 걱정거리지만 많아도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에서 멈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옆에 20억이 보입니다. 20억이 되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30억이 보이고 50억이 보입니다. 끝없이 돈에 대한 욕심은 나를 자극합니다. 마치 바닷물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내가 행복한 돈관리를 통해서 자산가의 대열에 끼고 싶다면 이런 문제들을 세금과 적절한 수익률과 안전성과 수익성과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돈관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특별히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행복한 억만장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거느리고 사는 부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돈에 끌려가는 부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돈 관리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돈을 끌고 가면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삼으시지 절대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절세 방법 굉장히 많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세의 관심사입니다. 또 수익률, 은행이자 4%에 못 만족하니까 나는 6%, 8%, 10% 얻었으면 좋겠어. 관심사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눠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골고루게 활용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찍고 그래야 운용도 잘 되고 절세 방안도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자산가, 행복한 억만장자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방송 자체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건 한번 기회가 되면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자산가, 행복한 부자, 행복한 억만장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지금 아니신 분들은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엉클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일주일 되시고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일주일 기획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